새만금 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국토 어떤 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덕도 공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덕도 공항은 새만금보다 늦었거든요. 가덕도 공항은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덕도 공항은 필요하십니까? 왜 새만금에만 그걸 적용하죠?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 그 이전에부터 추진됐고 에타 면제도 더 빨랐고 메이드가 되는 상태인데 왜 새만금 공항은 그래요? 저는 그건 차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가 있다면 가덕도 공항부터 저는 수도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수도권의 1급 체계를 막기 위해서 가덕도 공항도 2급 체계, 3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 전북도 아마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동북아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항공, 공항, 철도, 항만이 갖춘 역할을 하자고 해서 메이드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종도 인천공항에 지금 또 국제공항을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그것은 저는 수도권 중심의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바로 인천 가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인천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편하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비치 문제 얘기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국토부 장관의 결단에 따르게 노선이 되는 항공권을 지역공항에 주면 돈이 됩니다. 그걸 인천공항에 다 모아놔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버스도 돈이 되는 노선이 있고 돈이 안 되는 벽지 노선이 있잖아요. 어떤 노선을 주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안 벌고 그러거든요. 이 공항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과 김포에 집중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공항 노선을 남미 가는 노선을 새만금 공항에 줘보십시오. 그럼 남미 갈 사람은 새만금 공항에 와야 돼요. 근데 노선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공항이 적자라는 것은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집중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을 안배하면 되는 겁니다. 공항이 만들어지고 나와서 싸워야 할 게 두 번째가 노선에 대한 균형 발전이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판결이 좀 아쉽게 나왔다고 말씀 주셨고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김용대에게 이런 내용이 너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국토부의 좀 법적 대응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제 성토하셨으니까. 내용 판결문 내용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재판부에서 인식할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게끔 이렇게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행정을 할 때 앞에 의원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네, 여러 가지 비교 지표도 있지만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보완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대표적으로 그건 행정에서 대비책이랄까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용에 따라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나온 내용 협의된 내용을 보면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한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이나 이후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건부로 분해한 이행하라고 돼 있는 내용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전제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 재판 심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송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인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집행정지 심리 과정이나 2심 과정이고 이번에 예전에 조건부 승인된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대응해서 재판부가 신뢰하고 판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소송 대응 과정은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집행정지 심리나 또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주명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했지만 절차를 보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절차적으로 보면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고 환경부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기본 계획에 당부에 관련된 재판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심 판결은 기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지금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물론 뭐 정부의 대응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아까 윤명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정해졌을 이 입지를 전제로 그 뒤에 그러면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판결이 그 영향 여부를 가지고 문제점 지역의 안전이나 환경 생태계 문제점을 보완하면 대책이 부족한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 환경 영향 평가 결과까지 사실은 받아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는 점이 문제고 두 번째는 원래대로 따지면 사실 기본 계획은 환경 위치 문제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적정성 여부가 저감하는 대책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저감 대책 문제. 만약에 저감 대책에 문제가 된다면 환경 영향 평가 결과까지 받아가지고 판단했어야 적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또 코너특위 회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마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시간 있으면 우리 문승 의장님도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 한마디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국토부하고 저희 이제 정치권하고 집행정지 인용 부분에 대한 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와 대응, 전라북도랑 총력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우리 박희성 의원님이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론을 조성하고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법원 앞에 가서도 저희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 앞에 가서 도민의 민심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겠지만 또 시군의회 또 우리 민주당 전체 당원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법원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등등 이제 좋은 말로 캠페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일정별로 전라북도랑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